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의대생이라는 한국에 있는 조그만 의과대학, 한림대학교라는 의과대학에 있는 의대생이라는 대상이 있는데 그 의대생들이 도대체 표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표절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은 또 어떠한 그 표절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간단히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해관계선언은 제가 여기 상업회사 제품이 나오긴 하지만 상업회사하고 이해관계 없고요. 저는 이제 학술지 편집인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크로스책, 이 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발표한 관련해서 연구비 받은 것도 없고요. 또 상업회사 제품을 권장하는 목적은 아닌 연구 차원의 발표입니다. 표절,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이렇게 되어 있죠.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그럼 뭐 인용만 하면 다 되나? 또 그건 다른 얘기인데요. 하여튼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의 훈령,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절이. 그래서 연구 부정행위라고 이렇게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research misconduct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질문 어디까지가 자기 아이디어인지 이게 참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은 사실 외부로부터 인용된 것을 자신이 이해한 대로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내보내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죠. 상당 부분 기존의 자료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이게 내가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많은 부분은 다 이미 다 있는 내용입니다. 베끼는데 이제 베꼈다고 밝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용하는 게 이제 베꼈다고 밝히는 거죠. 베낄 때 주의하는데, 타인의 글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자신의 논리로 재구성하는 거죠. 파라프레이징 이렇게 하라고 이제 권장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면 이게 국문이면 그나마 좀 쉽죠. 근데 이게 영문이면요, 사실은 이제 유혹에 빠지게 되죠. 그냥 갖고 컷 앤 페이스트해서 이제 갖다 붙이죠. 제가 편집이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논문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동, 동남아, 유럽, 뭐 남미, 미국, 영국, 아프리카에서 오는데 검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 이런 나라에서 오는 게 아닌 논문들은 너무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컷 앤 페이스트해서 그냥 갖다 놓고 거기다 인용 부호만 답니다. 누구누구 그걸 이렇게. 그러면 저는 그걸 다 점검해갖고 저자한테 이거 컷 앤 페이스트한 거 다 당신의 뜻으로 다시 써라. 당신의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보내고요. 사실 편집하면서 그런 거 다 지워버립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쓴 거 쓰지 말고 당신 얘기 쓰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특징인데요. 연구 출판 윤리가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입니다. 우리나라는 다 아시죠? 왜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이는지. 이건 윤리는 우리 특정 전문가 집단의 행동 수준인데 이게 계속 바뀌는 것인데, 지금의 자체를 과거를 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억나시죠? 옛날에 어떤 총리 후보께서 나왔는데 그분이 대학에 계신 분인데 논문을 학술지에 내고 그게 이제 교내지에도 냈는데 그게 뭐 중복 출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결국은 이제 총리가 못 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지금의 잣대로 옛날을 평가한 거죠.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는 너무 이게 연구 출판 윤리가 정치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좀 우리나라에서의 문제입니다. 법과 윤리는 차이가 있는 거죠. 법과 윤리를 사실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윤리라는 개념은 이제 에틱스의 번역이지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리라는 개념이 들어온 지 한 10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확립을 해나가야 됩니다. 연구라는 거는 이제 연구라는 게 있죠, 여러분. 연구 다 아시죠? 과학 연구가 이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죠. 과학 연구가. 그중에 의학 연구는 과학의 궁극적인 효용은 건강과 행복이라고 이제 여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의학 연구의 미래는 이제 의대생들이 주고 있는데, 미래입니다, 의대생들이. 이 사람들이 연구 출판 윤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의사가 가장 윤리 수준이 높아야 하는 직종이거든요.
뭐 그렇다면 다른 특정 인물들은 낮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아프면요 다 약자가 되거든요. 그 지휘 정보 다 소용없고 병리적인 지휘는 다 소용없습니다. 일단 아프면요 의사 앞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은 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신 아래에 있는 그 환자 이렇게 딱 되기 때문에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높은 윤리의식이 있지 않는다면은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나라 의대생 중에 이제 뭐 우리 대학, 제가 근무하는 대학의 의대생들이 표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또 표절한 경험이 있는가, 있으면 또 그런 것이 어떻게 표절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나는가, 이런 걸 이제 알아보려고 하였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들이 교육에서 프로페셔널리즘 함양을 위한 윤리교육에 반영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한림대학교 의과대 1학년 학생 67명 대상으로 하였고요. 12월 17일 이제 시험이 이제 끝난 날입니다. 시험 끝나고 바로 이제 시행했고요. 그리고 턴잇 인사의 설문지를 서베이 몽키에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외부로 설문하였습니다. 60명이 응답을 하였기 때문에 기술 통계를 하고 비교 통계하에서 이 DBStat 5.0이라는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통계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건 서베이 몽키 화면이죠.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요게 그 이제 대상 서베이인데 전부 영어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턴잇이 이미 제공한 내용이 영어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바꿀까 하다가 그냥 똑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갖고 학생들이 영어로 해도 되냐 그러니까 다 뭐 문제 없다 그래갖고 그냥 영어로 했습니다. 사전 동의서 받았고요. 예. 요건 이제 기생충 사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목적이 뭐고 뭐 방법은 어떻게 하고 이게 어떻게 참여자가 어떤 위험이 이득이 있고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는 거, 손실은 추정할 수 없으면 보상은 없다는 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 그리고 뭐 언제든지 중간에 그만둬도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설문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설문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금지된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제 다른 그 내용들을 자기 것이냐 이렇게 갖고 오는 거, 그런 것이 허락되는 건가 물어봤고, 그리고 이런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의 그 에세이 같은 것들을 다운로딩하거나 이렇게 산 적이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자신의 업적처럼 이렇게 쓴 적이 있느냐, 그런 거 물어봤고, 고스트라이팅, 그래갖고 저자가 다른 사람 건데 자기가 갖고 온 게 있느냐,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쓴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협의해 가면서 비슷하게 이렇게 쓴 적이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피, 이제 막 문장을 갖고 온 커피 한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가져온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숙제에서 이 참고 문헌 같은 걸 이렇게 만든 적이 있느냐? 자기가 그냥 만든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숙제를 이렇게 조작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 봤더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질문을 봤더니, 그런 것들이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예스죠. 예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 것들, 예스가 이렇게 있는데, 모르겠다도 있었고요. 이건 꼭 그렇게 급지된 건가? 잘 모르겠다도 있었고, 잘 모르겠다도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다. 예. 아주 솔직한 표현이죠. 뭐, 사실은 이게 다 예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학교에서 다른 사람의 업적을 이렇게 자신의 일에 이렇게 인용할 때는 레퍼런스로 잘 달아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잘
달아야 되는지 이렇게 그런 걸 찾을 수가 있냐, 가이드라인이 있냐, 가이드가. 그랬더니 우리 학교 학생들 봤더니 뭐 스튜던트 핸드북에 있고요, 인덕션 섹션에 있고, 인트로덕션이죠. 인트로덕션 섹션에 있고, 코र्스 핸드북에 있고, 스터디 스킬 섹션에도 있고, 라이브러리 있더랬습니다. 그리고 튜토리얼, 원투원 튜토리얼 있었는데, 여기 보면 반 이상이요, 모르겠답니다. 참고문은 어떻게 인용하는지 잘 모르겠다. 예, 모르겠다가 많고요. 이것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느냐, make it clear 그런 걸 물어봤더니 뭐 명확하게 돼 있다, 안 돼 있다. 노가 더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얼마만큼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내용을 가져올 때 당신은 이제 그런 일에 확신이 있느냐,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느냐 봤더니 이제 나는 확신이 있다, 어느 정도 있다, 별로 없다, 아예 없다. 그래서 반 이상이 사실은 내가 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이렇게 인용할 때 제대로 하는 건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플래저리즘, 그러니까 표절 같은 게 어떻게 잘 다루어지는지, in your opinion, is the issue of student plagiarism dealt with seriously enough? 그러니까 이런 표절이 생기면 이런 걸 잘 다루어지는지, 그걸 잘 다뤄지냐 물어봤더니 잘 다뤄진다, yes, 요만큼인데 나머진 모르겠다. 그게 표절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머지 또 난 뭐 의견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학생이 한 숙제를 잘 점검하느냐 물어봤더니 여기 yes도 있었지만 no도 있었고 잘 모르겠다. 역시 이제 부정적인 대답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항상 이러한 여러분들이 낸 어떤 오리지널 머티리얼 같은 걸 이렇게 냈을 때 항상 이렇게 점검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당신 숙제를 내면 이렇게 꼭 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뭐 보고 있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학생들이 낸 숙제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표절 검사 같은 거 한다면은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뭐 yes가 있었고요. no는 조금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위에 이제 중간에 떨어졌지만 이제 텍스트 매칭 소프트웨어 이렇게 표절 검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갖고 점검한다면은 당신 어떻게 생각할 거냐 했더니 이제 내가 그렇게 복제할 때 좀 망설일 거다, 또는 이제 참고문 작성하는데 주의할 거다, 글을 쓰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쓸 거다, 이런 내용도 있었죠. 그러니까는 상당히 여기 보면은 이제 복제를 이제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되고, 참고문은 열심히 잘 쓰고 시간 투자 더 하고, 그렇지만 일부 학생들은 뭐 그러나 저나 뭐 그대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이거 아닙니다. 형 관습이라는 건 이제 지금처럼 하는 건 이제 줄 거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매칭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인용하지 않고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컷앤 패스트해서 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표절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yes, 예, 이렇게 있죠. yes. 그 다음에 no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그런 걸 한번 해봤다, 숙제할 때. 이거는 그래서 yes면은 얼마나 이렇게 많이 했느냐 그랬더니 뭐 몇 단어, 몇 센텐스, 몇 파라그래프가 한 파라그래프 정도, 그다음에 완전히 이제 갖고 왔다는데, 여기 보면은 a few sentence가 많죠. 예, 문장을 좀 몇 개 했다. 이건 이제 단락을 몇 개 했다, 이렇게 문단을 몇 개 했다, 이렇게 쓴 거 있고요. 여기 요 두 개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어떤 외부 회사에 장문 쓰는 회사가 해주는 회사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의뢰해서 낸 적이 있느냐 했더니 놀랍게도 예스가 있었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의대생도 뭐 이게
그런데 맡겨서 이런 걸 내나? 그래서 얘들하고 그렇게 뭐 복잡한 숙제 안 내주는데 노가 대부분이긴 했지만은 예, S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게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다 이런 건 날 모른다 그런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학생이 표절하는 걸 당신은 알고 있느냐? 자기 동료가 표절하는지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스가 대부분 있고요. 노는 다 드뭅니다. 그러니까는 다 안다고 보는 거죠. 예. 이거는 그러면은 그 컷앤 패스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어떻게 느끼냐 했더니 여기 보면 뭐 그럴 수 있다. I don't have a problem. 예, 괜찮다. 예. 나도 그러니까 뭐 상관없다. 나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그 좀 디비에이션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평가하지만 재밌는 걸 읽으면 뭐 나도 하니까 상관없다. 예. 그리고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렇게 표절하는 경우에 일종의 이제 처벌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불이익을 주면 어떤 거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냥 놔둬도 된다. formal warning, 경고를 해야 된다. 경고가 있었고요. 그 숙제는 빵점을 해야 된다. 0점, 0마크. 그 다음에 리스트 어사이먼트, 그 어사이먼트를 달리 돌려보내고,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수업에서 쫓아낸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 벌금을 준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점점 심한 건데요. 대부분은 이제 워닝을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게 제일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표절 경험과 처벌 수준인데요. 표절한 경험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 보면은 처벌 수준이 있는 사람은 조금 낮습니다. 처벌을 조금 낮게 하는 걸로 하고 자기가 표절 한 번도 안 해보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렇게 엄하게 처벌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표절 경험이 있으면은 동료들이 표절한 거를 더 많이 알고 있고요. 표절 경험이 없으면 조금 줍니다. 약간 차이는 납니다. 예. 또 지식 수준을 봤는데 표절 경험이 있는 이 파란 줄은 경험이 있는 경우고 빨간 줄은 없는 경우인데 지식 수준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지식 수준은 맨 처음에 우리 8항목 거기에 대해 물어본 건데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게 표절 경험이 있으면 동료가 표절한 걸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고요. 또 표절에 대한 처벌 수는 표절 경험이 있으면 좀 더 낮은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문장 비교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더 주의할 거다. 자기가 이제 컷앤패스한 거 다 알잖아요. 그걸 선생님께서 다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근데 이렇게 학생들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다는데 제가 편집을 하면서 참 답답한 거는 이 저자들이 편집이 이 프로그램 갖고 올린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냥 컷앤패스해서 그대로 이렇게 저한테 보내갖고 제가 아주 그냥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거 다 돌려보내면 싫을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 조사에 의하면 우리 한림무 대생의 표절에 대한 지식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다른 이의 업적을 인용하는 방법과 표절 예방법을 교육과정에 충분히 다룰 필요가 있다. 생각하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교육 같은 걸 저는 이렇게 참여해 본 적도 없고 제 기억에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걸 한 적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 이런 수업을 하면서 우리 의대생들은 워낙 이제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걸 별로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이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요. 이 수업을 하자마자 곧 이제 기초의학 종합시험이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의과대학생 같이 보는. 그런데 그 시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집단으로 커닝을 했어요. 치팅을 해갖고 그걸 나중에 밝혀져갖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 징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까지 듣고 나서 느낀 게 제가 이렇게 항상 신뢰하는 그리고 저는 항상 학생들이 최고라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리더이기 때문에 다 잘할 거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치팅까지 해갖고 징계받는 거 보고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학생들을 높이 평가해봐도 소용없다. 결국 학생들한테는 시험 성적이 최고다. 그런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 이 시험 성적을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아주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게, 지금 이 표절에 대한 내용하고 그런 치팅하고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정직이거든요. 네, 마지막엔 결국 정직이 다 이해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지금부터 그 시험 성적에 ABC 나올 때 A를 꼭 받기 위해서 치팅하는 걸 보고, 우리 학생들, 이런 학생들 나중에 되면은, 이제 지금은 성적이 좀 나왔을 때 나중에 되면 결국 지는 건데, 어떡하나 아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이 사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발표했는데, 재밌었나요? 예, 제가 이제 발표 마치고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듣고 같이 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